2012년에는 서울시 교육청과 부산 KBS 아침마당에서 게스트 덕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저서로는 괜찮아 엄마는 널 믿어가 있고요. 이외에도 KBS 아침마당, 울산 MBC 굿모닝 좋은 아침 등 다양한 언론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 나니까 막 가슴이 뻔스 이런 거 안 같아요? 네. 발음 좀 이상해요? 뻔스 다시 할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통이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뭐 혀를 잘 불러서 뻔스 하고 우리는 뻔스 하니까 우리 남편이 무슨 뻔스를 그렇게 잘한다고 한참 그러던데 그래서 글로벌이니까 그래도 이게 구분을 해야 되겠죠. 굿모닝 안 들려요. 번역해드려요. 다시 굿모닝.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김유경입니다. 오늘 강연교육 같이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데요.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케이크 타고 오면서 나도 10년 전에 언젠가는 엄마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애하고 잘 바꿔보려고 애쓰다가 그런데 내 아이는 게임 중독이었어요. 겨울까지. 지지고 볶고 10년을 지지고 볶았는데 속이 얼마나 탔겠어요. 제가 너무 섹시하고 반짝반짝하고 예쁘지 않나요? 누구 기준일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제 기준이죠. 제가 제 기준으로 볼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야. 거기는 조건이 없더라고요. 학벌이나 뭐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생각을 바꾸니까 됐었어요. 근데 아이는 고1까지 게임 중독인지 어쩌다 고3인지 정신 차리고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전까지는 저기 꼴등이었어요, 거의. 그리고 연대 전기전자학부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거기에 4년 장학생을 갔습니다. 그게 제가 쓴 괜찮아 엄마는 널 리더에 10년 아이 키우려고 지지고 볶았던 스토리가 국내에서 첫 사례로 나온 코칭 리더십 첫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바깥에서 코칭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10년인데 애 바꾸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년 뒤에 제가 전문력을 가져서 지금은 뭐 학습 코칭 기본이고 그냥 큰 기업체 같은 데 가가지고 CEO들 1대1 코칭을 하는 엄마가 됐어요. 노후 준비도 되고 아이도 이쁘게 잘 컸고 이 아이가 며칠 전에 삼성에 면접을 와서 패스를 했어요. 재밌죠? 어떻게 그렇게 키워왔을까? 저도 지나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을 뿐이고 제가 이제 5학년이 넘었을 뿐인데 그래도 저는 여전히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라는 그 타이틀을 보내면서 편지를 써갖고 보내줬어요. 재밌죠? 그래서 엄마들하고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21세기 글로벌 리더 만들기 어떻게 아이를 바꿀까? 참 다양하고 힘든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어떤 얘기들이 나와서 내가 어떤 영향을 좀 받고 갈까? 근데 이미 답이 엄마들 가슴속에 다 있어요. 저의 모습은 누군가가 그렇게 원해왔던 간절한 바람의 사례를 가진 엄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딱 제가 눈빛을 보니까 저기는 완전히 박사급이시고 어디든 아이를 위해서는 천리를 마다하고 다 다니시는 우리 엄마들 대단하시죠? 자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볼까요? 원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제가 재밌는 인사법을 하나 나눠볼까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어릴 때 봤던 상상의 영화 E.T. 기억나세요? E.T에 어떻게 해서 손을 이렇게 하시 다 같이 손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서 옆에 사람을 보시고 이 찔러주세요. 둘씩 짝을 맞춰서 그렇죠. 우리는 경험 있어 느낌 아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악수를 하시고 손을 마주치고 악수를 하시고 평생 듣기 어려운 덕담 절대 못 잊어버리고 덕담을 한마디씩 해보세요. 앞뒤로 나눠보세요. 내 아이가 사춘기 되면서 그 아이가 20세기
될까요? 그 이제 김민경과 함께하는 코치만 김민경과 함께하는 자충 우들 아이 10년 동안 지옥꽃 같은 스토리를 같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들에 있는 게 답이 없는 시대에 있어요. 답이 없는 시대에. 그리고 모든 키워드가 어때요? 창조하라? 그 다음에 창조한 걸 가지고 소통하라. 창조가 뭡니까? 원래 있었던 거를 가지고 재발견하거나 모디파이해서 새롭게 발견된 상상한 거를 가지고 끼워 맞춰서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잡스처럼, 빌 게이츠처럼. 내 아이가 그런 일을 하는 인재를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 수능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오지선다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러는 저런 사이에 10년 전 어느 날 저도 이렇게 앉아서 학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간대. 3개 국어 정도는 해야 된대. 그리고 노트북 하나, 컴퓨터 하나. 그리고 아이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어디 뉴욕에서 전을 딱 피면은 글로벌 리더가 돼서 마케팅 네트워크를 만들고 경제 부가를 일으키는 리더가 돼야 돼. 그리고 그게 영국에 가든 이태리 가든 남아프리카 가든. 근데 어때요? 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은 집, 학원, 학교, 집, 학원, 학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열심히 집, 학원, 학교를 만들겠죠, 누군가는. 오늘만큼은 내가 엄마도 여기 특강 하니까 우리 아이 오늘 학원 안 가자. 하루 휴식 하고 오신 분.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제가 2008년도에 나왔던 인터넷 자료예요. 그분이 누구냐 제3의 물결을 지닌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엘빈 토플러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적이다.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10년 뒤에 없어질 직업들과 그 다음 필요하지 않는 지식들을 공부하느라고 경상도 말로 쇠가 만발이 빠진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 대학을 가면 기업체는 이런 아이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창조하고 소통하는 아이들을 만들어주세요. 면접 문턱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면접이 전부 단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이들이 120년 동안 살아간 인생의 일부분일 뿐인데 거기서부터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거야. 면접에서 떨어져. 군대 갔다 와서 남자애들 같은 거 27, 8, 30 돼버리면 어중간해서 이제 취직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데리고 또 살아요, 엄마가. 어중간해 취직하는 것보다 기회를 보자 하고 보다 이니까 보자 언제 볼지는 모르겠어. 이른바 캥거루족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아이는 아이대로 10년 넘게 본격적으로 10년 넘게 20년씩 공부해가지고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부모들도 이 시대에 뭘 어떻게 이 아이를 위해서 잘 되게 했을까. 실컷 돈 들여가지고 길러놨어. 애 하나 기르는데 얼마예요, 여러분? 1억 5천에서 2억인 거 다 아시죠? 돈 더 쓰는 거 아무도 안 알립니다. 네, 집을 팔아서라도 애 교육열을 올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엄마들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만한 돈 안 들였어요. 오늘 노하우 들어오셨다면 별거 없어요. 제가 이미 엄마들 안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적은 돈으로 최고의 효과를 올린 엄마예요, 제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같이 나가보면서 그렇게 실컷 아이들 키우고 지우고 다 투자해놨는데도 아이들이 취직이 안 되고 나는 아이들과 4, 50년 더 살아야 돼요. 아이들 120년 살면 나는 지금 100년 정도 사는 세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부모들이 물려줄 수 있는 최고 유산 중에 하나가 같이 해볼까요? 좋은 습관. 시작! 좋은 습관. 이걸로 나와 있어요. 좋은 습관. 돈이나 뭘 물려주는 것보다 최고 좋은 게. 그거는 길들여지는 것이다. 우리 꼴찌했던 아이가 어떻게 삼성 면접에 지금 들어가서 패스를 하고 우리 둘째 4학년 때 3학년 가라고 학습 부진한 소리를 들었던 아이가 10년 지난 군에 가서 사단장 상부터 포상휴가라고 휴가는 다 쓰러 왔어요. 독서상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길들여지고 훈련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 지능은 가면 갈수록 발달한다. 제 얘기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얘기고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전 세계의 석학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고정관념을 확 깨는 그런 파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어떤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JTBC에 나갔을 때였어요. 그때 재밌는 어떤 사례가 있어서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제가 어떻게 아이와 지지고 볶았는지 여정을 같이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상을 획득할 수 있을지 나와주세요. 울산에서 올라오셨어요? 네. 이 당신이 이것 때문에? 네. 그럼 끝나고 또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문을 KTX가 없어서 그렇죠.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디서 자요? 제 아들이 연희동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새벽에 들어갔을 때 아들이 없다 하더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좀 좋겠어요. 살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전국의 어머니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전교 꼴찌 아들 전교 1등 만든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부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제 아들은 거기까지 게임 중독에다가 그러다 작년에 성적은 그냥 바닥을 쳤죠. 그러다가 고3에 전교 1등을 하고 연대 전기전자 학교에 가는 장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저한테 궁금하시죠? 네. 조금 학교 가기 싫던 우리 아이가 중학교 어느 날 기어이 학교 안 가게 때를 쓰는 거예요. 학교는 게임을 안 가르쳐줘서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왕처럼 먹이고 재우고 둘째 날은 거지처럼 재웠어요. 이게 뭐예요, 엄마? 이게 미래일 수도 있어. 왕처럼 살지, 거지처럼 살지. 그럼 꼭 공부해야 돼?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네. 고등학교 어느 날 기어이 프로게이머가 되겠다고 자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좋아, 그럼 해봐. 대신 조건이 있어. 한 달만 가족회의를 하고 충분히 다른 사람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자. 나중에 가서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러고 나서 다른 아이 말을 많이 들은 제 아이가 내는 결정이 이런 거였습니다.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게임에 집중해서 엄청난 지구력, 아시죠? 집중력 이런 것들을 폭발적으로 공부에 전이를 시키더니 2점 맞던 애가 막 100점 맞고 그러는 거예요. 과연 안 변하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엄마가 좀 믿어줬습니다. 변하지 않은 아이를 위해서 제안을 보냈어요. 게임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다 킥값도 하고 요리도 하고 여행도 하고 패션을 다하면서 변화시키려고 같이 움직였어요. 두 번째는 질문 경청, 피드백 이런 코칭 대화가 너무 좋았어요. 아예 썰을 필요가 없었어. 잘하면 칭찬 못하면 격려를 하니까 아이가 서서히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변할 때 아이의 기록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야했으면 생각들이 왔잖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미 아이 속에 저보다 더 대단한 능력들이 있어요. 저 아이가 10년할 공부를 2년 반에 다 했어요. 누구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 참 쉬워요. 예를 들어서 외국처럼 에세이를 써라, 네 생각을 써라 이러면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간 플러스 노력인데 우리나라 오지선다라서 달달달 외우면 돼요. 거의.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우리 수능이기도 한데 이 수능이 지금 아이들을 멍들게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전의 벽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뀔까? 이러다 저러다 아이들은 커버려요. 저를 보세요. 10년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벌써 커버리고 없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도 지금 엄마들하고 지리고 볶아야 많이 남았으면 7, 8년, 10년 남았겠죠? 철들고 10년 동안 지리고 볶으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 엄마하고 지리고 볶은 10년 생활에 그 어떤 습관들이 100년 넘게 사는 아이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면 오늘 강남 엄마들은 여기 와서 오늘 저랑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깨달아 갈까요? 배워가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게 내 속에 답이 있었던 걸 깨달아가는 게 코칭의 기본이에요. 제가 아이 바꾸려고 정말 잘했던 게 중에 하나는 코칭과 리더십 공부를 했었던 거였어요.
근데 리더십도 어떻게 제일 듣나 보니까 세계적인 리더십, 성공한 사람들 7가지 습관, 세븐헤빗, 청소년하고 어른들 제가 강사자격을 따봤어요. 그리고 아이를 바꿔보려고 그 당시 저는 이제 주도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적성 맞춰서 제 재능도 개발하고 아이를 잘 키워보려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너무 잘생겼죠? 누구 기준일까요? 하나님 제 기준이죠. 뭐라 그래요? 고슴도치가 털이 보들보들한 내 새끼 못 보셨어요? 하고 밤새 울고 다녔대요. 찾았을까요? 그게 엄마들 마음이라면 저 아이가 게임할 때 이렇게 뚱뚱했어요. 털이 90kg로 육박하고 이랬을 땐 애들이 엄마들이 옆에서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어쩌라고 그러노. 이러더니 제가 전교 1등하고 하니까 역시 뭔가 달라도 달라. 애가 수능 같다 천재 같다. 아니요. 꼴찌할 때도 제 아들이었고요. 전교 1등 할 때도 제 아들이었어요. 저는 주도 학습관을 운영했지만 학원이 넘쳐났어요. 꼴찌하는 이 아이 학교에 가가지고 리더십 강의를 해줬어요. 제가 토요일마다 하는 시의 교육 있잖아요. 리더십 강의 하나만으로 본인이 할 수 있다는 힘을 깨달은 아이들이 과외 안 하고 교과서만 3번, 5번, 7번 더 보고 가기로 약속하고 그날에 최고 7자까지 오른 애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는 엄마들한테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멘트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마당부터 해갖고 한 10몇 번 이렇게 나간 것 같은데 EBS 다큐 찍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이건 4월달에 방영된 거였는데 전국의 꼴찌 학교 그 중에서도 꼴찌 학생 8명 그 다음에 그의 부모님들하고 그룹 코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EBS 팀하고 찍어서 그때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성적이 안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 못 내보낼 가능성이 높대요. 코칭으로 성과가 나느냐. 제 10년 경험은 납니다. 그러나 6개월 찍어봐야 알겠다. 다큐는.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아이들이 성적이 하나씩 안 오른 애가 없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들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모님이 같이 생각을 바꾸시고 아이들에게 미안해, 잘못해, 아이들 데려다 놓고 진짜 용서해라. 어릴 때 상처 줘서 미안하다 하고 소통이 된 팀들은 전부 다 성적이 다 올랐어요. 아이들 바꾸기 쉽죠? 숨 쉬고 계세요. 무슨 얘기가? 이미 답이 엄마들 속에 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우애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저거를 평소에 늘 해주던 얘기를 책 제목을 썼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제 아이와 같이 지어서 김민기 홍성을 시험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 얘기를 들은 출판사에서 중국어판으로 번역이 돼서 나갔어요. 12월 1일부로. 박수 치셔도 돼요. 와, 중국에서 책이 진출해서 나 또 미안하고 중국 가가지고 엄마들이 힘내라 이러면서 엄마들 속에 답이 있고 아이들 속에 천재가 있어요. 이러고 나 또 중국 방송에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상상했다면 더 재밌지 않으세요? 제가 이 책을 아이와 같이 지은 이유는 첫째 추억을 남기고요. 그 다음에 책이라는 게 저는 저자 입장이니까 작가가 아니니까 사실이 있는 대로 그냥 썼던 거예요. 그냥 얘기들을. 여기 있는 엄마들이 누군가가 오늘부로 생각이 바뀌셔서 아이와 지우 볶았던 내용을 쭉 스크랩을 해놓으셨다가 사진도 찍어놨다가 저 책 속에 사진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어요. 학교 가기 싫어서 땡 까고 노는 제주도 가서 노는 모습 이런 거 말 타러 갔는데 말이 귀퉁해져요. 아이가 뚱뚱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적나라하게 다 나와 있는데 누구라도 나중에는 제2의 3의 4의 코칭맘들이 나와서 전 세계에 우리의 경력을 열심히 알릴 거라고 믿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박수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제가 현명한 성적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는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차를 21세기 글로벌 인재상 패러다임의 전환, 다중지능 시대 많이 들었습니다. 코칭 커뮤니케이션.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도 성적이 A 뿔 다 받고 4.5에 4.5를 받았다 치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아이, 소통이 안 되는 아이는 글로벌 인재를 쓸 수가 없다. 자, 나는 이래저래 해갖고 국영수 학원 외에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 훈련을 1년에 2번 정도는 별도로 내가 아이들을 지금 훈련시켜서 10년 대회를 세우고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했던 엄마예요. 어디 엄마? 울산 큰애기. 이제 늙은 엄마가 됐죠. 네. 서울은 어떤 것들이 유행할까?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그럴까? 왜 저 아이가 바뀌지 않을까? 수많은 많은 방송에 나왔을 때 PD분들이 물었어요. 신동엽 씨도 그 뒤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물었어요. 성호가 정말 게임만 하고 속이 우구욱 받쳤을 텐데 어떻게 참으셨어요? 못 참아요. 제가 부처 반토막이 아니에요. 근데 제대로 난 제 아이가 소통이 안 돼서 나가서 죽어버릴까봐 저는 겁이 났었다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정말 재수없게 잘못 태어났다고 할까봐 누가 나가려고 했느냐고 따지고 들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그럼 태어난 얘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정말 자기가 엄마 낳아줘서 고마워. 세상 나와서 정말 고마워 엄마. 난 엄마한테 친구가 있어 참 좋아할까. 그래서 제 소망이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였는데 어떤 게 좋은 엄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샘플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서울을 10년을 넘나들었더니 아이도 변화하고 저도 발전해서 저도 노후 준비가 되고 아이도 이쁘게 잘 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새로운 환경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옛날에는 팔로움이 나만 따라 이러면은 그냥 한 사람이 리더가 되면 쭉 달아갔어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통해요. 지난 100년간의 어떤 이루어졌던 역사들이 인터넷 시대 10년을 맞아서 다 무너졌어요. 100년 된 기업들도 무너져 나가고 새로운 신생 기업들,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차올라오고 CEO들도 10대, 20대부터 굉장히 다양해요. 50, 60대가 CEO라는 개념도 없어졌어요. 100년 동안 있었던 아석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브리테리아 백과사전 아시죠? 위키피디아 이래가지고 집단 지성, 융복합 시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뭔가가 하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의견을 올라서 그것이 정형화되고 통용이 되면 위키 백과사전에 올라가 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교육열을 긍정 이래갖고 아이가 바뀔 수 있고 생각이 힘이 정말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상상력이 실제화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지면 한국의 그런 어떤 교육 패러다임이 아마 백과사전에 등재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료 찾는 거 엄마들보다 애들이 손이 뒤집어지 빨라요. 저는 이거 치는데 10분 걸리면 우리 애는 1분도 안 걸려요. 그렇죠? 그리고 다 하는데 뭘 하는지도 몰라. 뭘 하니까 뭐 봤다 안 봤다 엄마는 다 내려버려. 어디로 숨겨버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보고 뭐 잔소리를 해도 알아야 잔소리를 하지. 옛날 잔소리하고 잔소리 패턴이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급류하는 경륜 시대예요. 지금은 내 아이가 각계각층에서 리더가 돼야 돼요. 만약에 이 리더가 잘못해가지고 폭망했어요. 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여러분 오늘은 정답 없습니다. 네, 어릴 때에 지나간 아슬한 트라우마에서 희망제기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얘기하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하니까 눈이 반짝반짝해지시네요. 좋습니다. 내가 리더인데 지금 잘못해가지고 여기는 20대, 여기는 50대, 30대, 40대 다 있어요. 잘못해서 빠졌어 물에. 저 배가 어떻게 될까요? 네, 뒤집어질 수도 있겠고 또요? 다른 리더가 이 리더를 그냥 갈 수도 있겠고 또요? 새로운 리더가 우리는 토론 문화에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만이 나가고 나면 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까? 참 좋은 거는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이 들여져 있어요. 우리 엄마들이. 그래서 참 생각이 깊습니다. 아, 다른 사람이 저 자리로 가서 메꿀 수도 있다. 그렇죠. 정답 없습니다. 전복에서 죽을 수도 있고요. 엄마들 지금 답 내신 거 다 맞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긍휼이기 때문에 거의 99.9%는 전복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빌 게이츠나 잡스처럼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40대, 50대 된 임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소통이 안 돼. 저 녀석이 버르장머리 가서 노란물 들여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저거. 나는 노란물 들였을 때 아이디어가 잘 나요.
맞아, 요즘에는 탕조리 있어야 되는데 50대 이모들끼리 만나서 이러죠. 참 요새는 문제야.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래, 그 시절이 좋았어. 이럴 때가 좋았어. Fantastic baby, 지지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음악부터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시대가 공존하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4, 50년 더 살아야 돼요. 재밌죠?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요청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나를 따르라는 시대에서 이제는 쌍방향 같이 가자. 손에 손잡고 같이 가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옛날에 할아버지 경제력, 엄마의 정보력 아니에요. 아이를 어떻게 바꿀 건가? 요즘 공부하는 시대에 굉장히 도난들이고도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정보와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A만 바꿔놓으면 우리 성우쌤 바꿔놓으면 지가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유튜브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목표를 준 게 정과목 만점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무서웠어. 꼴찌 학생이가 정과목 만점, 벼락방. 아, 여기 소울이죠. 갈로, 벽. 아, 느낌이 좀 그래, 그쵸? 네. 너무 심각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붙여넣고 정과목 만점. 목표는 공짜고 상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많은 사람이 웃었지만 할 수 있다라고 힘을 줬어요. 1등급 스카이대학 목표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가 목표였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금 특수과를 제외하고는 아마 100등 밑으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라고 가서 자부해 본들 전 세계 시장에 나갈 때는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왜? 딴 애들이 좌노마이드식으로 3개국어하고 막 날고 기계 커뮤니케이션 무성해하고 딱 나올 때 같은 20대 때 우리 아이들은 입을 열지를 안 하고 수동으로 길들여져 있더라. 오지선다에.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어쩌면 기업들이 이 사람들을 뽑으려고 해서 한 사람 훈련을 시키려니까 3, 4천만 원 들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더 주고 경력상 뽑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갈 자리가 더 없어져요. 10년, 지금부터 이제 아이들이 10년 뒤나 그때 포커싱 해가지고 나올 직업들과 성행할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고 학과를 선택하고 가야 되죠. 지금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 있어요. 사자가 다 망해갑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예요. 제 옆에 있는 한의사 10년 공부해가지고 월 250에서 300 받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시대 그대로 대두됐어요. 근데 그래도 사자야 사자 하다가 지금 이제 사자가 거의 다 이제 길을 못 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 10년 뒤에는 어떤 직업들이 성행할까 찾아보세요. 나노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앞서가는 미래도시라든지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어떻게 춤추면서 내 아이를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 21세기를 움직이는 최고의 리더가 누굴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각계각층에. 근데 가운데 뻥 겼어. 누가 들어줄까요? 기가 막힙니다. 아, 제가 답을 엄마들이 가지고 있다니까? 그럼 제가 21세기 리더는 누구 하면 손을 딱 들고 내 아이 홍성준 제안드립니다. 예, 가볼게요. 21세기 리더는 누구? 네, 좋습니다. 근데 아이만 중요합니까?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엄마도. 그래서 21세기 리더를 키우는 최고 사람은 누구 하면 손을 딱 드시고 나 김민경 제 이름입니다. 네, 갑니다. 21세기 리더를 키우는 최고의 사람은 누구? 나.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엄마들은 스스로가 21세기 최고 리더를 키우는 나 엄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하실 때마다 나오는 딱 박수 한 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한창 게임에 열혈 게임 중입니다. 열혈 공부 중이 아니라 어제 아래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스타크래프트 워 3라는 게임에 얘가 폭 빠졌어요. 첫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일찍 사준 게 빌 게이츠가 될 건가 싶어서 했더니 웬 착각을 그렇게 제가 했을까? 게임 중독이 웬 말입니까? 근데 게임은 지금 이 시대의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 당시에는 10년 전에는 게임해가고 밥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불투명했어요, 직업이. 지금은 게임 대회 나가면 10억씩 받아요.
보통 5명씩 리그전에서 나갔는데 2억씩 막 대본하고 세금 떼분하고 이렇게 받아요. 우리나라 애들 막 날고 깁니다. 그러나 어디나 고수가 될 때까지는 엄청난 도전과 시간이 필요하죠. 얘들은 아예 게임만 전전해갖고 종교학교 안 다니는 애들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리 성호도 자퇴해달라고 난리를 쳤던 추억이 아련하고 가슴이 아리아리해집니다. 그리고 어제 그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붙었어. 크래프트 3 마지막 세계 게임이었어요. 그 게임으로 수많은 엄마를 울리고 수많은 아이와 엄마들이 전쟁을 만들어 놓게 하는 그 장본인 게임이 이제 어제 아래로 막을 내는데 안타깝게 1대1까지 했다가 중국애가 이겼어요.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전 세계들이 다 봤을 거예요. 우리 성호도 우연찮게 그걸 쌤 중계하는 걸 같이 보게 됐는데 엄마 나 저거 어릴 때부터 하더라고. 엄마가 얼마나 속이 쓰 엄마가 속이 썩다 못해서 어때요? 새까맣게 타나가요. 우리 엄마들이. 겉으로는 웃으면서 교육받아서 그래 괜찮아. 널 믿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긍정으로 하는데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엄마 표정이래요. 호원이나 내가 아니고요. 엄마 표정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요. 괜찮아 너를 믿어 이러는데 그 표정이 진짜 믿는 거지 나가 죽으라는 거지. 얘들은 폭력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게임이 사라지고 롤이라는 게임이 성행합니다. 하나가 사라지면 업데이트돼서 나와요. 영원히 같이 가요. 제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뭐 방송국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 방송국에 일하시는 분의 아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코칭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번에 결국은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루마니아 대회 아마추어 세계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10월 30날 과천 경마장에서 청소년 행복 콘서트 해가지고 거기 한 1000석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한 500명 이상 오는 모양인데 거기서 우리 성우랑 같이 행복 콘서트의 메인 강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5시간이라서 굉장히 많은 체험 부서들이 25개가 준비되어 있고 다양하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게임 이제 피해갈 수 없는 트렌드가 우리 아이는 턴을 했지만 수많은 누군가는 또 게임 무상일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청소년 멘토를 해서 부수 체험장을 하는 조금은 좋겠다 해서 같이 공존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건가. 게임이 정말 좋아서 죽어서 죽도록 게임을 해야겠다 하면 게임도 굉장한 직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지 도저히 답이 안 났었어요. 왜냐면 좋은 엄마의 샘플들이 없었거든요. 옆에 우리 엄마도 샘플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는 화가 나시면 저를 뇌를 가지고 이렇게 때리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게 정말 재수없는 집에 잘못 태어났나 보다. 왜 하필이면 그 수많은 부모 중에 저런 부모를 만났을까? 돈 많고 친절하고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됐을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렸을 때? 공감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 느낌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될까? 남편한테 물었지만 남편 부모님도 만족할 만한 샘플이 아니었고 주변 친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둘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를 믿는 데려오자. 믿어주고 믿어주고 또 믿어주자. 실수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바꿔주자. 유쾌한 유리 용기를 주자. 언제나 자랑스럽다고 해주자. 재능과 적성을 찾아 밀어주자.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팍팍 오죠? 책에서 다 베낀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모델을, 한국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누구 엄마가 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모델을 책 속에서 찾았어요. 3대 찌질이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성들도 참 재밌어요. 애쉬, 아시죠? 에디슨. 처씨도 있어. 처칠. 또 있어. 아씨도 있어. 네. 다 보니까 학교에서 쫓겨난 애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우리말로 지금 애들 말로 하면 치질이. 그의 엄마들은 훌륭하셨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하고 믿어줬어요. 근데 그 시절의 기준에는 그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 상식 기준에 안 들어갔던 아이들이 커서 세상을 바꾸더라고요.
와, 그럼 우리 아이가 지금 저렇게 애를 먹이고 있는데 10년, 15년, 20년 지나면 지가 좋은 일에 집중을 한다면은 아인슈타인이 못되라는 법이 있나? 공부를 해서 막 파고 들어갔어요. 뇌파 공부도 하고 무슨 공부도 하고 무슨 뭐 뉴진자 머리카락 뽑아서 회복이도 하고 재능과 적성을 찾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하다 보니까 지능은 숨을 쉴수록 개발된다예요. 지금은 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어요. 그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어.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석학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뇌를 보관을 한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유명한 과학자들이 다 나눠서 가지고 왔어요. 도대체 어디에 그런 엄청난 천재적인 지능들이 숨어 있을까? 그럼 그 뇌에 들어 있었을까? 뇌를 풀려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밌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쥐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쥐를 먹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 미로를. 그러고 나서 쥐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되면 뇌를 열어가지고 좌반구를 반을 덜어냈어요. 그럼 이제 뇌가 반이 없어졌으니까 쥐가 어떻게 될까? 풀어놨더니 비실비실거리면서 먹이를 찾아가요. 이거 재밌네? 이번엔 도마뱀을 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도마뱀을 똑같이 얘가 좀 하던 동물일 거니까 생각하고 미로를 찾아가도록 만들었어. 그리고 나서 훈련이 되고 난 뒤에 뇌를 끄집어내갖고 이번에는 잘게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그 뇌를 다시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이 도마뱀이 먹이를 찾아가는가? 이제 불가능하겠지. 보니까 먹이를 찾아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우리가 알았던 어딘가의 지능과 습관된 것들이 기억이 저장된다는 상식을 뒤엎어버렸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에서 나온 근거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는 제가 이제 이런저런 저런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듣고 배우고 책에서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이도 뭔가 그런 재능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서 이제 냉장고에 붙여놓고 좋은 엄마 아빠 되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본 거예요. 이거 되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말은 쉬운데 내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어릴 때 이런 얘기를 줄구장창 듣고 컸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우리끼리 파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딱 한 분 나오셨는데 누구 맘이세요? 아이 이름이? 지훈맘이요. 지우. 지유, 지수, 지훈맘. 세 명. 셋이에요. 국가에서 혹시 다각분 나올 수도 있겠다.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부터 진상을 해야 되겠어. 장하사님 추천 좀 해주세요. 아이 3명이니까 21세기 최고 움직일 리더를 만들어줄 엄마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준비하시고 서세요. 손을 이렇게 딱 드시고요. 당신 멋져 짜작짜작짝 한번 응원을 해드려야죠. 대답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계셨는데 남다르시죠? 부모님 누군가 참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경례를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네. 지금은 잠깐만 한번 서주시겠어요? 네. 잠깐만 서주시겠어요? 네. 우리끼리니까.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엑서사이즈 없습니다. 강남이니까. 네, 갑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멋져. 자, 지금은 그러면 일어서셨으니까 퍼포먼스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셔야죠. 네, 어떤 퍼포먼스도 허용됩니다. 같이 친구들이 필요하신가 봐요?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올리세요, 손을. 자, 다시 정리한 받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공원에서 같이 움직였어요. 바로 21세기형 리더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보다 옆 사람들과 융복합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옆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능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것을 콜라보레이션, 컨버전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가지고 변화, 발전시키는 영향력 있는 리더. 이런 게 지금 현재 21세기 리더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부모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근데 이 아빠가 지금 애를 자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을 거예요.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청소년이 가장 싫어하는
말 버전이 있더라고요. 이게 아직도 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베스트 3위가 불신. 다 같이? 네. 가장 싫어하는 말 2위는 무시죠. 네, 다 같이. 혹시 연극영화과 나오신 거 부전공으로 다 맞으시죠?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베스트 1위 비교라는 건 아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선물 있습니다. 역시 강남이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답을 주신 분들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멋진 아침을 선물 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내일 아침에 선물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생일입니다. 여기 생일을 맞이해서 나누기에는 너무 기쁜데 사실은 제가 어저께도 생일이었어요. 오늘으로? 그리고 저도 내일도 생일이에요. 아이를 갖고 결심한 날부터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변화 발전하는 코칭만 김민경입니다. 제가 이런 변화와 발전을 하지 않았다면 저의 지금의 모습과 제아의 모습은 없어요. 고정관념 속에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됐을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바꿔라, 고정관념을 깨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뵀던 분이시죠? 저도 조찬 모임에 열심히 비행기 타고 움직일 때 여기에 어떤 시의 포럼에 회장이셨어요. 그때 10년 전에 다중지능 책을 또 만들어내셔가지고 사람 엄마들이여 바뀌어라, 소질과 재능을 덕성을 개발해줘야 된다 막 이러셨던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제 저 자리에서도 열심히 교육프로그램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됩니다인데 실제 저 자리에 가시기가 생각보다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도전이 많아? 이런저런 마치 어떻게 해요? 10년 전에 제가 있을 때 안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도 뭔가가 바꿔야 되는 열망은 가득한데 실질적으로 잘 안 바뀌어. 우리 애들은 그냥 커버리가 없어요. 또 나의 지금 이 모습은 엄마 탓이야, 네 탓이야? 서울에 어떤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엄마가 저한테 코칭을 의뢰했어요. 울산에서 굉장히 친한 분의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아이를 만났습니다. 미리 엄마하고 사전에 얘기하는 게 있어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면 자퇴시킬 자신 있는데 그 정도 안 되면 제가 못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자살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시간에 나는 상담사도 아니고 코칭 전문가야. 얘기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일어서서 가도 돼. 네 의견을 존중하고 네 엄마랑 약속했어. 혹시 네가 학교 가기 싫으면 자퇴해도 된다고. 고개를 숙이고 틱틱거리고 이러고 있던 애가 눈을 번쩍 뜨더니 뭐라고요? 그 니은이? 여러분 한국말 통역 잘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애가 제 말이 혼동이 안 돼서 나와서 죽을까 봐 겁났던 엄마였거든요. 그럼 그 아이의 극심한 분노의 니은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의욕 잘하잖아요. 뭐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한마디씩?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지? 엄마는 간섭 좀 하지 마. 내가 왜 이렇지? 뭘 바꿔야 되지? 나 정말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나 좀 도와줘. 청소년,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 1위인 거 아시죠? 지금의 수능 현실과 여러 가지 급변하는 세태가 만들어낸 속에 희생양이 우리 아이들이 된다는 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아이를 키워가고 있는 엄마들이에요. 내밀어는 내요. 소통이 안 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엄마 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맞추다가 사춘기쯤 되면 어떻게 돼요? 말만한 애들이 이제 자기가 죽으려고 생각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어깨를 딱 잡고 어때요? 벼락방울을 밀죠. 발로 열고 벽.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엄마를 마지막으로 아주 사랑의 눈빛을 봐요. 그리고 절규의 목소리를 내죠. 좀! 우리 말이 함성이 있고 개성이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아마 위키피디아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좀 발로 열고 뭐예요? 가만 나도 할 수 있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좀 도와줘. 나 죽을지도 몰라. 이런 것들이 붙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하면.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죠.
누가 나가려고 그랬어? 내가 죽으려고 생각 무서운 게 없으니까 그때 이제 엄마한테 이제 갈 겁니다. 거부보다는 나이가? 자, 그러면 나는 21세기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모일 모시 고용 재개하고 아빠랑 거룩하게 기도하고 앉아서 너를 만들었다. 아, 자기적으로 만드신 분이 없으시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지고 볶으면서 내 아이니까 내 엄마니까 뭘 바랄까? 소통해야 되는데 안 돼서 불통이 돼. 불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오죠. 그러면서도 나는 소통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떨어져. 그리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뭐라 그래요? 어느 학원이 낫노? 어디가 거기 단가가 10만원 더? 쓰지 뭐. 또 세월이 가서 고등학생 됐어. 어느 학원이 또 낫지? 아, 거기 단가가 50만원이 더? 그래, 내가 애를 위해서 못할 게 뭐 있어? 마트에 가서 인생 경험도 하고 캐셔를 해서라도 내가 학원비를 좀 벌지. 안 되겠네. 거기까지 해야 되겠네. 개돈 하나 풀어야 되겠네. 그래, 아이를 위해서. 집을 팔아서 내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겠네.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죽이는 지름길로 나와 있더군요. 보니까. 그리고 모든 문제가 있어서 가면은 그 뒤에 데이터가 부모님 바꾸세요. 제가 학원 운영하다 보니까 ADHD 받아갖고 온 엄마들이 많아요. 진단받아가지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진단받아갖고 와서 좀 봐주세요. 그럼 제가 통역해드리겠습니다. 뇌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제가 이런 통역을 해줘요. 엄마 나 칭찬 좀 해주세요. 엄마 나 좀 레벨을 주세요. 제가 다 컸거든요. 잘못하면 지나갈 수 있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다 아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자살할 수도 있어요. 끝 이런 엄마들이 줄줄줄 울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원씩 드려고 그런데 진단받고 뭐 해가지고 서방 가시고 저랑 믿고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너 믿고 믿어준다고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너 믿는다고 문자 보내면 약 먹었나 그래요. 강남 경찰 갔다 오더니 약 먹었나 봐. 누구만 어디 갔다 오면 강남 경찰 오늘 현명이는 날이래. 이랬는데 보니까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계속 들어와요. 너 믿는다.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도 화해할 때는 근사한 구도에서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연애해보셨죠? 벌써 첫사랑 그 남자 말고 그윽하게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분위기 있는 데 가서 내가 사랑 고백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이하고 소통할 때 딱 근사한 데 가서 추억을 만드시는 거예요. 돈 좀 쓰세요. 비싼 거 아니라도 전망적으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데 올라가서 조금 높이 올라가면 훨씬 좋아요. 자연이 보이는 그런 데 가서 아들아 공주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오늘 강남경찰 갔다 느낀 게 너무 많아. 너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엄마 기준으로 이해했구나. 엄마 기준으로. 미안해 용서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울어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지금부터 노력할게. 그리고 맺혔던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처음에 얘기 안 하던 애들이 어릴 때 뭐 있어 퍽패고 우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서너시간 우는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엄마도 끌어안고 울고.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코칭을 받으러 왔는데 고등학생인데 제가 그래서 제가 귀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안 들려요. 눈을 안 마주쳐요. 눈을 안 마주치죠. 벌써 엄마들도 눈치채고 다 아시겠죠. 그렇구나 이러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생각이 바뀌고 엄마하고도 잘 되고 너무 잘 지냈어요. 근데 아빠하고 문제야. 아빠는 공대를 가라는 거죠. 얘는 공대가 너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100년 넘게 사는 이제 적성 안 맞는 거는 내 직업하고도 물려요. 애들이 2개, 3개 직업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자는데 적성 안 맞으면 우리 아빠 때처럼 한 가지 가지고 평생 먹고 산다는 보장이 없는 시대예요. 재미가 없어도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떠냐면 아빠가 하나에 붙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드디어 컴퓨터를 집어 던진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애 눈이 완전히 딱 살기를 띠더래요. 엄마가 딱 보니까 탈할 것 같아서 아들을 무조건 붙들고 집을 나갔대요. 둘 중에 하나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저기 울산에 강화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조그만 학교에 경치가 굉장히 잘 울산은 곳곳에 전부 다 산 바다를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힐링 도시예요. 아들아 용서해라.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애가 울며 하는 얘기가 엄마하고 뭐가 잘못해서 엄마가 한 달간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던 거예요. 꾹꾹 참고 엄마가 다시 와서
사는데 아빠랑 트러블이 나니까 다 틀어질 것 같으니까 얘가 마지막에 이제 뚜껑이 열린 거야. 원래 조용하던 애들이 마지막에 총기 난사 사건 주인공 보면 굉장히 젠틀하게 생겼죠. 수재 이런 애들. 왜 얼마 조금 됐죠. 전교 1등 했는데 전국 1등 하라고 때려가지고 엄마 죽여가지고 8개월씩 같이 살아가던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의 얘기가 우리 세대에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세대들 아닙니까? 누가 엄마를 나무라겠어요? 애들을 나무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같이 지금 가고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 미안해 울면서 엄마가 용서하라고 하고 3시간을 울고 나서 지는 석영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풀고 돌아오니까 아빠도 미안하다 그래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해 용서해라는 얘기는 아이가 10년, 20년 트라우마 가지고 30년, 40년 된 트라우마도 다 치유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 잘 닦아보려고 남편하고 이렇게 붙여서 잘하면 칭찬, 못하면 경례를 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잘하면? 칭찬. 못하면? 10년 동안 넘게 했더니 어느 날 남편이 차 마시다가 최근에 했어요. 나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내 트라우마가 없어진 것 같아. 참고로 남편의 아버지는 알코올이었어요. 오직 심하면 식구들이 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늘 안 들어오시면 좋겠다. 사라져 주시면 좋겠다. 영혼이. 이런 시들을 가졌는데 그런 게 없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우리 아들 둘이가 엄마 우리는 남자인데 트라우마가 없는 것 같아. 에? 긍정심리학을 다시 써야 되겠다. 요즘 전 세계 트렌드가 강긍정심리죠. 그리고 코칭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커뮤니케이션 중에 지금 가장 트렌디한 핫한 그런 어떤 소통법이에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을 다시 써야 되겠다. 어째서 합니까? 아무리 어려운 게 있어도 그거는 좋은 경험이었어. 에디슨이 불이 안 들어오는 훌륭한 경험 중에 하나에서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경험이 됐지 그건 쪽팔리거나 힘든 게 아니더라.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자. 실제 어떻게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가지고 있는 자체를 비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 행동을 할 것인가. 그래서 쇠사슬을 못 벗어나는 코끼리가 왜 그런가 봤더니 아기 때 저렇게 50cm 막대기에다가 묶어서 길을 들여요. 얘가 야생이야. 죽도록 몸부림치면서 나를 보내줘 그러고 얘가 울면불면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발이 파이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요. 얘가 막 피골이 터지고 이런 미륵 방통이 같은 게 도망가려고 그렇게 때 애쓰다가 나중에 어른이 됐어. 어른 코끼리가 돼서 인간들이 일을 엄청나게 시키고 일을 착하지 않고 50cm의 막대기를 갖다 놓고 쇠사슬에 묶어놓으면 도망갈 수 있다 없다? 근데 실제는 있다 없다? 근데 왜 못 도망갈까요? 습관. 네 그렇군요. 또? 네 상처. 네 그렇죠. 포기. 또요? 길들여져서 시도 안 해서 맞습니다. 전부 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관념이죠. 애들이 20살 될 때까지 안 돼 못해 하지만 소리를 수십만 번 이상 듣고 큰다는 게 심리학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저랑 우리 성우가 밥 실험을 했어요. 성우가 연대 밑에 자취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일반 동날입니다. 좀 모르시는구나. 갈고치고 봉지. 한국의 이 좁은 나라에서도 이게 통역이 필요해요. 그쵸? 중국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3개를 못 해보고 죽는데 뭐예요? 음식을 다 못 먹어본대요. 그 다음에 언어를 다 못 배워본대요. 중국 내 언어를.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너무 커서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를 다 못 돌아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4시간이면 다 왔다 갔다 해요. KTX 때문에 2시간 반이면 어지간하면 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서울하고 경상도가 소통이 잘 안 되네. 봉다리를 못 알아듣네.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사랑해, 고맙습니다. 한쪽에는 여기 F가 뭐냐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KBS 아침마당에 명사특강 100명 중에 6명이 선정됐다 하더라고요. 기준이 뭐냐고 물었어요. 재밌잖아요. 딴 사람들은 이론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김민경 코칭맘 쌤은 실제 가지고 애를 바꾼 케이스래요. 이론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선정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밥 실험했는데 밥 실험은 유튜브에 딱 치면은 우리나라 큰 방송국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떠돌아요. 딱 해서 보름 뒤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한쪽은 밥이 썩기 시작하는데 한쪽은 안 썩어요. 겨울에는 지금 한 20일쯤 지나야 이런 현상이 나요. 여름 봄에는 한 10일, 15일이면 저런 현상이 나요. 저에게 코칭을 받는 그 코칭 박사과정을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엄마가. 자기 아들도 저한테 의뢰를 했는데 아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학교 안 다니겠대요. 그리고 엄마를 막 원망해서 엄마는 어디 가서 코칭 그 상담 시민센터 내지 마세요. 당신 아들도 못 바꾸면서 남의 애들 어떻게 바꿔 쪽팔리게. 하지 마세요. 나 학교 뭐 다 때려치고 안 갈 거예요 이제. 적성도 안 맞고 그과가 왜 가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냥 갔더니 너무너무 적성이 안 맞으니까 100년 넘게 살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얘가. 그리고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얘 바꿔보려고 심리 공부해서 한 20년 공부해갖고 이거 갖고 이제 애 키워놓고 나서 뭐 해볼까 하니까 자신감이 팍 없어졌어요. 그래서 긍정심리가 어떻다는 걸까? 그냥 간단하게 그 이론보다 그 심리학이 뭡니까? 데이터 아닙니까? 이러니까 말을 안 듣고 애들하고 밥 먹고 이래 되더라. 이른바 사춘기. 이렇게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지금 우리 아이가 그런 데이터에 들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로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밥 실험을 해보라고 했어요. 어느 12시쯤 전화가 난리가 나서 밥이 썩기 시작했대요. 박사님 그거 들고 다니시면서 사진 찍어갖고 애들한테 보여주세요. 사진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우가 이거를 연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몇몇의 아이들은 정말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야, 긍정의 힘이 대단하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바보, 병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침이 튀니까 썩은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 우리가 웃지만 속이 쓰린 얘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20살에서 25살 사이일 거예요. 이미 부정적으로 길들여져서 100년 넘게 사는 인생에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부정하고 의심을 해야 되는 건 딱 한 게 있어요. 과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는 부정을 하면 결국은 21세기에 오는 창조적인 인재는 되지를 못한다. 세상은 기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3대 찌질이 엄마들이 참 위대했잖아요. 그래서 저 흉내를 내봤고 했더니 답이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엄마 속에 들어있는 에디슨 엄마나 저나 똑같은 답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이에게 잘할 때 칭찬 못하면 격려했더니 요즘은 뚜렷하게 자기가 갈 길을 정하면 정규학교를 안 다니고도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밥실험을 해보세요. 이 밥실험을 해본 사람들은 절대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욕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아이 잘 되라고 폭언을 해요. 폭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는 100% 망가져요. 말하는 엄마나 아빠는 1000% 망가져요. 아이에게 잘하면 칭찬 못하면 격려를 하면 아이는 100% 좋아져요. 엄마 아빠는 1000%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트라우마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섹시하고 멋있는 엄마야. 동의해 주시는 거죠? 지금 교수님요? 그럼 지금 치는 박수는 제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에게 치시는 박수잖아요. 본인들 속에 그런 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이 내가 20점 맞고 30점 맞고 오는 표면에 우리 아이가 수학 2점 맞던 아이가 수능대 100점 맞고 갔거든요. 누가 그렇게 내 생각했겠습니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고 게임할 때는 게임이 목표였고 공부할 때는 정과목 만점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20점에서 100점 갈 때까지 가는 과정을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학원에 갔습니다. 울산의 유명한 학원에 과학 학원에 가서 원장님 얘가 카이스트를 한번 가보고 싶대요. 꽃게새가 바로 그러더라고요. 완전 돌직구 날라와요. 또 딴 학원에 갔어요. 유명하다는 학원에. 불가능합니다. 손에 장을 치십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무슨 기준이요? 그들의 기준. 데이터 기준에서는 불가능한 일들. 시간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성우가 생각 바꾸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잠 2시간, 3시간 자도 안 지쳤어요. 수학 6시간을 투자했어요. 수학 한 문제 푸는데 수능이 1분 30초씩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문제 푸는데 5분, 7분씩 걸려요. 그 시간을 어떻게 줄여내요? 잠을 줄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신나면 뭐가 돌아요? 엔돌핀이 돌죠? 힘이 확 올라오잖아. 그
더 신나면 어때요? 다이돌핀이 돌아요. 다이돌핀이 뭐예요? 엔돌핀의 4000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슈퍼 울트라 빵빵 짱짱 호르몬인데 본인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엄마가 줄 수가 없어요. 엄마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잘하면 못하면 그것밖에 없어요. 아이가 움직이고 상상을 하는 목표를 가지고 뚜렷이 기준을 갖고 움직일 때 나서 잠을 2시간, 3시간 나도 안 지쳐요. 소질과 적성이 뭡니까? 안 지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재밌는 카톡이 나왔는데 제가 이 가까이 있는 어머니 두 분께 좀 부탁드려볼까요? 누가 아빠하고 아들 할래요? 아빠 아무래도 좀 바보 같아요. 바보가 봐요. 영국영화과 나와서 그래요. 잘하시죠? 무슨 소리? 누가 뭐라고 해도 난 바보가 아니야.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전 정말 바보라고요. 내 바보가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전 바보예요. 정말 바보라고요. 바보 자식. 내 바보가 아니라니까. 바보 자식은 이때 아니라니까? 이 표정. 말은 괜찮은 긍정 표현인데 아이들이 이 표정에 통역을 잘해요. 나가 죽으라는 얘기구나. 너 같은 거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정말 재수없는 부모를 만났구나. 내가 갈 길은 어딜까? 떨어지는 낙엽이 내 인생이 저렇게 추풍 낙엽이런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애들이 어때요? 옥상으로 올라와서 막 망설이다가 떨어져 죽어요. 부는 바람에 귀청해가지고. 자기는 안 죽고 싶었는데 생각 하나 잘못해가지고. 애들이 유리하면은 아주 통역을 제대로 잘하는데 불리하면은 의욕을 잘못해버려요. 나가 죽으라는 거구나. 근데 엄마가 이 바보 자식아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 잘할 수 있는데 조금만 잘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 엄마가 뭘 도와줄까?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중지능 시대입니다. 다중지능 시대인데 첫 시간에 모여라고 나무 올라가기를 했대요. 또 토끼가 떨어져요. 내진탕. 물고기 떨어지고 있는 중이고 오리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종다리는 너무 고민입니다. 올라가야 될까 말까. 문어가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역체동물에서 뼈가 안 부러졌어. 문어가 1등 했어요. 두 번째 시간에 달리기를 하겠다. 제왕 중에 제왕인 토끼가 쌤 저는 포기합니다. 또 지금 아직 내진탕에서 못 일어났어요. 물고기는 엄마 내를 물로 보내도 우리는 내 발이 왜 이렇게 생겼지? 나 물에 가면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것만 시키는 거야? 종다리가 내가 아무리 쎄빠지게 가도 언제 저거를 다 내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니까 문어가 비켜 이러고 어거적 가다가 얘가 또 1등을 했어요. 무슨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능 현실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돼서 인문과 자연과 나눠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미 늦었죠? 아시죠? 제가 MBC 생방 나갔을 때 옆에 미녀와 수다에 나왔던 따로라는 핀란드 미녀가 앉았어요. 거기 무슨 저는 코치맘으로 나갔는데 거기는 입학 사정관만 헬리콥터맘 알파맘 베타맘 아이고 서울에는 무슨 맘이 그렇게도 많은지. 근데 중요한 건 코치맘 저를 채운 전부 다 애들 학습 플래너나 스케줄표를 엄마가 지고 있어요. 엄마가. 코칭맘은 답을 이미 애가 알고 있다. 수학 저는 100점 맞아본 적도 없고 전교 1등 해본 적도 없는데 아이 수학 100점 맞추도록 코칭을 한 엄마예요. 노력은 누가 했어요? 애가 했죠. 쟤는 애 수학 풀 동안에 옆에서 막 오는 잠을 눈을 비비면서 정말 그래 잘해봐. 그래 이러면서 푸는 동안 옆에서 막 졸면서 오는 잠을 그러면서 잘한다 칭찬해주고 과일 갖다 주고 무슨 소리니 푸는 거 보면은 외계 소리 같아. 나 전에 고등학교 때 이거 무조건 잘 풀었는데 수학 선생님을 제외하고 나 지금 무조건 잘 푸는 사람. 이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에요.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깡그리 까먹을까? 네, 그게 창조력 있는 인재를 만드는 거하고 교육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변하지 않고 있는데 그 따로가 나온 이유는 핀란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같이 알겠지만은 어릴 때 우리로 지금 초등학교 때
그냥 학교 다니는 인적성 검사를 다 하고 체험학습을 해서 중학교를 아이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등 과정을 가서 또 체험학습하러 한 1년쯤 나가서 고등을 자기가 진학을 해요. 그러고 나서 사회에 나갈 것이냐 대학을 갈 것이냐는 본인들이 결정을 해요. 임금도 차이가 안 나요. 사회복지도 높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적성대로 찾아가니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막 부르시지만 현실이 무엇이 그렇게 있죠. 안타깝게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거기서 가지고 안주할 것이냐 그 비에서 주어로 행동해가지고 해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가지고 갈 것인가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뭘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된 애들이 10년씩 우리 성호도 전기전자과에 간 거는 그 과에 가가지고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칭찬을 했더니 최고가 되고 야단을 치면 완전히 몸이 부서지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칭찬을 연습을 해봐야 되죠. 아까 일찍 이사를 나갔으니까 옆에 분하고 이제 다들 좀 친해지셨으니까 더 친한 척 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칭찬을 2개 이상만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저는 장사님하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하고는 소통하라고 잘해요. 제 저기 아는 엄마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일을 놓치지 않고 할 게 있어서 과외를 했네요. 과외하면서 자기 애를 튕겨서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수학을 못 풀면 그래 철수야 수학은 원래 어려워. 방정식 힘들지. X만 봐도 머리가 막 X되지. 괜찮아.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그래 순이야 괜찮아. 황진아 너 괜찮아. 내 아이가 어머 나 이거 모르겠는데 이러고 예식이 나 어떻게 어떻게 그만 풀으라고 했잖아. 그 아이가 와서 그래요. 우리 엄마 안 입어봐요. 개물 봐봐요. 애들한테 막 쫑프 준대요. 어떻게 생각하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 같은 저렇게 할 리가 없어요. 친엄마 같으면. 입술에 1초가 3초가 30년 상처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애들이 100년 넘게 사니까 입술에 1초가 100년 상처를 만든대요. 상처를 만들 건가 천재를 만들 건가는 엄마들 입에 달려있겠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긍정의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과 소통해서 바꿔보는데 재밌는 건 시크릿의 원리예요. R은 BD 해가지고 그냥 영시는 아니니까 DRD, AM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떤 변화가 일어나시나요? 레몬조 한 조각을 딱 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 다시 한번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됐나? 근데 어머니 여러분 실제 이거 안 드셨잖아. 상상하셨는데 일어나죠? 그러면 상상은 목표예요. 그렇게 되겠다고 믿는 거는 믿음이에요. 내 아이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데는 제가 저를 믿는 믿음이 필요했어요. 나는 1등 안 하고 수학 만점 안 받아봐도 내 아이는 만점 받을 수 있는데 돈 들지 않아요. 학벌 안 필요하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코칭 리더십과 대학원 이제 졸업반이에요. 대한민국에 처음 생긴 과가 있어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에 5000년에 처음 생겼어요. 거기를 다니면서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엄마도 뭔가를 노력하고 확인하겠다. 그리고 내 아이가 바뀔 때 내 자신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거다. 믿음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옛날에 지구가 평평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 사람들은 성이 참 특이하죠. 갈씨라고? 갈 뭐뭐라고? 그래서 근데 지구가 돈데 이분이 아마 조상이 경상도인가 봐. 그러니까 왕님이 불렀죠. 다시 얘기해봐라. 이제 죽을래 살래. 단디 얘기해라. 이랬죠. 왕님도 아마 조상이 경상도가 다 찾아보세요. 역사. 뭐든지 새로운 놈을 갖고 찾아야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고정관념 바꿔야 되죠. 그래서 라스트 찬스 이러니까 지구 안 돕니다 했어요. 그래서 돌아서서 했던 유명한 얘기 있죠. 그래도 지구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못하고 잘못하면 30점 40점 받고 와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싹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에디슨인지 잡스를 넣는가 할지 그걸 만들어내는 건 엄마한테 달려있더라.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하실 때 우리 뭐 한다고 그랬죠?
자동입니다. 피카소가 다 떨어진 자전거를 가지고 안장을 가지고 손잡이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300만 불이래. 피카소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자다 일어나는 냄비 뚜껑을 머리에 들고 우주 안테나야 이런 거예요. 아, 제가 우주공학을 연구할 세계적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건가 보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1000만불짜리다 얘기해주면 되잖아. 30점 맞고 왔어. 어떻게 해줘야 돼?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다 같이 시작. 적성이 안 맞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혹시 네가 잘할 수 있는 엄마가 껍질러서 그런다 보다 시작. 조심히 안 합니다. 네. 근데 첫 번째 멘트 좋죠? 그래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 했더니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하더래. 인재성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변하면 아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힙합하고 뭐다 하고 적성을 찾아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썼던 툴은 이제 감성 코칭이었어요. 잠깐 시간이 한 5분만 하면 괜찮을지. 어머니 혹시 괜찮아? 양해를 좋아하네. 5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칭이 별게가 아니라 질문 경청이에요. 어떻게 그 많은 수많은 교육법이 왜 아이한테 안 먹힐까? 이론이라서 안 먹히고 내가 안 해봐서 안 되더라는 거였어요. 히딩크. 코칭하면 코칭의 대명사가 히딩크죠. 히딩크가 박지성이를 만나서 박지성 나는 자네를 믿어요. 이거 다 영어입니다 지금. 한번 해드려요. 히딩크 한국어를 몰라요. 그래갖고 월드컵 4강에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저도 계속 우리 아이한테 성화야 엄마는 너를 믿어. 이건 한국말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믿어. 할 수 있어. 천재야. 천재라고 바라보는 순간 계속 우리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 가지고 태양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면 불이 붙잖아요. 종이를 태우잖아. 엄마가 너 천재라고 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엄마니까. 나는 천재 아니라고. 나는 천재라고 생각해. 지금 왜? 내가 내 아이를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이 제 기준이에요. 누가 시비를 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천재다. 시작! 나는 천재다. 말한 사람은 진짜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나는 천재다. 누구 기준 필요해요? 내 기준은 되죠. 그러고 나서 너는 천재야. 하여튼 처음에 엄마 그러지 말고 쪽팔려 죽겠다. 다른 말을 안 그러는데 엄마는 막하고 있지. 이러던 아이가 10년 지나서 교회 같아서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칭찬의 힘이 자기들이 트라우마를 없애게 했고 경험으로 만들어주더라. 굉장히 감사하더라. 그래서 코칭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건데 잘 들으라 그래요. 근데 잘 안 들려. 그리고 질문을 잘해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잘 들으라 할 때 제가 이렇게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미스 같으신데 엄마신가요 혹시? 아 진짜 서로만 못 알아보겠어. 다 성형 동창생 같아. 내 아이예요. 오늘 학교 갔다 오면 지금부터 75인구 중에 너만 바라보고 있을까 봐. 학교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어? 뭘 질문했어? 그랬구나. 그랬고 오로지 이게 남편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오로지 당신만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오늘 회사에서 힘드셨죠? 어땠어요? 당신만을 75인구 중에 내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그럼 뭐라는 법칙 바뀌지가 없어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75인구 중에 엄마하고만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 보이고 다 들리게 돼 있어요. 과학의 원리더라고요 이게. 변화하는 게.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엄마의 표정이라고. 포근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엄마의 표정을 맞추는 아이들이 급급하다 나중에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질문을 하자. 옆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성아 이거 어떻게 하면은 만점을 맞을 수 있을까? 20점이니까 다음에 30점, 그 다음에 40점, 50점. 엄마가 뭐 도와줄까? 그냥 지금처럼 자랑 칭찬해주지 못하면 격려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게 나중에 전교 1등까지 간 거예요. 엄마는 널 믿어. 그래서 책 제목도 괜찮아 엄마는 널 믿어가 된 거예요. 평소에 했던 얘기가 어렵지 않은 얘기. 중국까지 갔으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 이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무슨 교주 같아요? 그래서 질문의 힘을 하면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요거는 질문의 힘이라는 책에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엄마가 행동을 해야 되죠. 지금부터 이제 천재 만들까 존재 만들까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해 쏘세요. 자기 아이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엄마는 널 믿어. 시작! 그럼 지금 에너지가 전달돼 가요. 어떻게 전달돼 가느냐고요? 이거는 과학입니다. 여기서 전화하면 뉴욕에서 받아요. 하이 맘 이러면서. 어떻게 가요? 전화선이 없는데. 진동으로 가잖아요. 가서 안테나에 가서 가요. 자,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토끼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태평양으로 데려가요. 토끼 엄마는 여기다 내관을 붙여놓고 있어요. 노벨 물리학사 아인슈타인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보니까 태평양에 한 마리를 죽여요. 엄마 뇌파가 미친듯이 뛰어요.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데 과학자들이 놀라자 빠진 거예요. 이게 뭐지? 그 다음에 또 있다 한 마리를 죽여요. 또 미친듯이 뇌파가 뛰어요.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생길 가도 엄마가 딱 느낌이 갑니다. 느낌 아시죠 그거? 딱 우리 아이가 표정만 보면 오늘 시험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다 알아요. 근데 거기다 불사 지르는데 엄마가 기름을 붓습니다. 괜찮아 널 믿어. 근데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괜찮아. 어떤 엄마가 그래요. 얘는 말도 하기 싫어. 엄마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어깨 뚝뚝 두드리면서 말 안 해도 돼요. 이거 안 되면 요새 성경가 이렇게 올리는. 자, 그러면서 엄마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야. 자, 엄지를 치게 들고 시작. 손톱 자, 우리 아이가 무슨 얘기 했어요? 우리 남편이 무슨 얘기 했어요? 우리 딸이 무슨 얘기 했어요? 끝납니다. 그 한마디로 2시간, 3시간을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한 번씩 해봤는데 넘어갑시다. 자, 이런 말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가슴이 어떠세요? 따뜻해지죠? 우리는 엄마니까. 그래서 정성과 질문은 내 아이 기저귀 이렇게 된 보약이고 우리 아이들이 커서 각계각층의 리더가 돼서 유무복합을 일으키고 세상을 변화 발전시키는 주인공으로서 오케스트라의 단원처럼 움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들을 내가 잘하는 과정을 국영수에 연연하다 보면 어때? 안 보여요. 안 보여. 연꽃이 피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부처님의 영화미수가 여기서 나왔더라고요. 그냥 많은 분들이 설법을 들어 부처님 깨달았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이 안 돼. 그 사람들이 꿈같이 몰렸는데 연꽃을 하나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기서 마하가섭이라는 제자가 미소를 띄웠어요. 딱 들어서 법문이 전해졌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엄마가 지금도 널 믿는다 하고 그 표정과 눈빛으로 생각하면 이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학교 갔다 하면서 엄마 하고 들어오면 세상이 다 내 거야. 수아 내 아들 내 딸 최고. 다시 한번 시작. 이러는 순간 엄마 약 먹었어? 어디 갔다 왔어? 네 엄마 왜 그래? 구시대 누구도? 어디? 강남교육청 동창들인가 봐. 그거 자주 갔다 오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긍정 심리학의 띠어리가 바뀌겠죠. 그래서 나이가 연꽃이 안 피는데 바라봐도 안 피는데 돌아섰다 온 표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을 바꾸고 긍정 마인드로 해서 잘하면 뭐예요? 못하면 영역을 10년 넘게 했더니 아이가 꽃이 피는 게 보여요. 아이 눈높이가 뭡니까? 내가 꽃 구경을 갔는데 아이가 울고 있어. 그럼 아이가 기본으로 이상하잖아. 매일차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보여요? 애들 눈에는 송충이하고 진드기만 보여요. 무섭잖아요. 근데 엄마 기준에서 이쁘다. 야, 이상한가 봐. 어떡하지? 고민해요. 그게 눈높이 아닐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기준이 아니라 내 아이 기준에서 어떻게 하면 내 아이가 나를 친구처럼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100% 즐기면서 아이가 하나 발견해가는 그 기쁨을 칭찬과 격려로 그러면서 같이 엄마도 변화 발전하다 보니까 애가 크고 난 뒤에도 가시고기 증후군이 없네? 빈둥주군이 없네? 그리고 친구가 되네. 아이는 생각 바뀌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고액가에 대신에 EBS 뭐 이런 거 받아 먹으면서 만큼 척척 받아내네? 그러면 뭐가 쉬워요? 고액가가 쉬워요? 애 바꾸는 게 쉬워요? 애 바꾸는데 잘하면 뭐예요? 못하면? 코칭이 필요하시면은 사이트를 들으시면 요즘 많이 나와요. 배우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지나갔던 역사가 안 돌아와요. 엄마가 아무리 시집 못 가도 트라우마가 돌아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컸어. 애들이 다 컸을 때 여러분은 어떤 엄마를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답이 나왔을 겁니다. 그럼 제가 잠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그럼 잠시 어린 시절로 가보실래요? 우리 아이만큼 어렸을 때. 그리고 그때 내 엄마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다정하고 세상이 다 될 것 같았던 내 상상 속의 엄마들. 그리고 제가 불러봅니다 하면은 엄마하고 눈을 떠보세요. 자, 이제 불러봅니다. 엄마하고, 네, 큰 소리로 엄마하고 눈을 떠보세요. 엄마 이렇게 보세요. 어때요, 기분이? 따뜻하죠? 우리 아이들도 이런 엄마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일은 미스터리다. 수능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시간 엄마가 취직이 끝날까요? 5년 내지 10년이라면 뭘 길들여져서 물려주고 싶을까? 천재만은 존재만은 누구한테 달려있다? 그래서 그걸 언제부터? 지금부터 시작이다. 코칭은 지나간 거를 안 따져요. 지금부터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엄마가 지금 생각이 긍정으로 바뀌어서 칭찬을 할 건가? 격려를 할 건가? 엄마가 선택할 문제고, 칭찬과 격려를 계속 한다면 21세기 최고 리더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선물을 엄마들과 나누면서 정리하면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행복한